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조만간 이재명 지지율 앞에 3자 찍힐 거라고. 네. 실제로 나왔어요. 여론조사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 10일에서 11일 전국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에 대한 긍정평가가 38.4, 부정평가는 59. 이거는 이제 긍정, 부정의 데드크로스가 10% 차이가 아니라 20%까지 벌어졌고, 드디어 앞에 그 지긋지긋한 4를 떼고 3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사실은 시간 문제라고 저희들은 다 봤는데 네. 그래도 막상 이재명 지지율 30%대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숫자로 찍히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또 의미가 달라져요. 아, 이거 뭐 이재명 진짜 끝났구나. 이제 다들 이제 그렇게 느끼실 텐데,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직접 직원으로는 없었지만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다니고 뭐 네. 인수위에도 있고 했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50%를 잠깐 찍었다가 네. 내내 40%에서 30%대를 이제 그랬죠. 왔다 갔다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때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그냥 정상적인 건가 보다. 어떻게든 좀 지지율을 올리긴 올려야 되겠지만 네. 뭐 이게 무슨 특별한 충격도 아니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때.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지지율 30%대 추락은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이게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다 우리 자유파의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 보내고서 정권을 그쵸. 탈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하고 또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은 네. 종북주사파들의 선전선동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다수도 이건 뭐 탄핵해야 되는가 보다. 박근혜 대통령 때 80% 이상이 탄핵 쪽에 응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도 80%까지는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뭐 이거 탄핵해야지라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국회로 헌재로 뭐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타고 집권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지지율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사람이 문재인 지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60%, 70%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는 이걸 어쨌든 5년 동안 관리를 집단에는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40%대에서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지가 끝날 때 호호 한 번 더 할까요? 뭐 이 정도 했지만, 지지율이면 어쩌고 네. 저쩌고 하면서. 근데 정권 교체를 당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헛방이었다는 건데 이재명이는 문재인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게요. 문재인이가 그래도 5년간 40%대를 어쨌든 유지를 했는데 근데 이재명이는 1년이 안 돼서 30%대로 추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락도 예견된 추락이고 점진적인 추락이면은 충격을 완화하고 완충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정권은 워낙 수단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떨어진 거 아니에요. 천재일보 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천재일보 자체 조사로 2달 전에 50%대였어요. 근데 2달 만에 3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착륙 있잖아요. 네. 그냥 비행기가 땅에 그냥 꼬라 박힌 그런 경착륙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네. 정권이 길어지면서 국민이 피로감을 느껴서 조금씩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연착륙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권 내부의 사고라던가 실력의 없음, 무능으로 인해서 한 번에 비행기가 추락하도 완전히 떨어지고 네, 있다. 이거 완전히 경착륙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40%대, 같은 30%대라도 연착륙 당할 때의 충격과 경착륙 당할 때의 충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이가 거의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30%대라도요.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권 3년차, 4년차에 슬금슬금 빠져서 30%가 된 거랑 정권 1년차인데 갑자기 곡고야져서 30%가 된 거랑 정치적인 충격도 다르고
제가 장담하는 건 공무원 사회가 이제 잘 안 움직일 겁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공무원들이 민주당이 이제 계속 집권하겠네. 국민의힘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탄핵 또 당하고 하다가도 야, 다음 총선 국민의힘이 이기겠다. 다음에 정권 또 바뀌겠다. 이대로 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이 지시하는 무리한 일들을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아마 공무원 사회부터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저 난파선 벌일 자들이 관료들이죠. 그렇죠. 네.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갑자기 경착륙이 돼버렸는데 지금 왜 경착륙이 왜 이렇게 갑자기 빠른 속도로 됐지? 하고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부터 끝까지 이재명이가 남 탓할 게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 그 이재명이가 누구 탓할 수 있어요? 또 세법 개정 문제, 이거 이재명이가 누굴 탓할 수 있냐고요. 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네. 이거 뭐 저 정청래 뭐 몇 명 강경파가 자기는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밀어붙였다, 이렇게 지금 투덜거릴 수 있습니까 지금? 없죠. 결국은 결국에는 이재명이 다 받아낸 거니까. 그 네. 출발점이 되는 게 지 재판 죄 없애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경착륙을 당하고 30%대로 추락했는데 그 추락하는 이유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 이재명이가 다른 사람 탓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외부 요인도 없어. 그냥 지가 폭망해버린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이재명이가 지금 거의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1년 봤지만 오로지 예스맨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어다니라 그러면 진짜 기어다닐 것 같은 자들만 이 강요로 있고 청와대 비서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저 구윤철이가 요즘 걸어다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기어다니라 했으니까 진짜 기겠죠. 아니, 그럼 어떻게 감히 걸어다녀? 이재명이가 기어다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 누구 책임을 물어서 자를 수가 없어요. 통상 이 정도 돼서 뭔가 이거는 안 된다.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비서실장한테 책임을 묻거나 무슨 정무수석한테 책임을 묻거나. 아니 김용범 같은 사람은 진지게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용범인들 아니 뭐 김용범이가 지머리로 했겠어요? 아니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를 어떻게 김용범이가 지머리로 단독으로 합니까? 이재명이 그거 좋다, 주가 띄울 수 있으면 뭐든 해라라고 결제를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용범이는 아니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전부 왜 나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속으로 언제든지 아니 이거 뭐 저 당신이 시켜서 한 거 아니냐라고 정 급하면은 이재명이한테 책임 돌릴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이 김민석이 보세요. 어제 지그들끼리 무슨 토론회 했는데 네. 거기 정청래가 김민석이한테 아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는 바람에 지금 청년들이 완전히 증시에서 반토막이 났다, 책임져야 된다 이러니까 김민석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 그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주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그래서 내가 그냥 대신으로 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와, 김민석이가. 네. 그거는 결국 해석하자면 내 잘못 아니고 이재명 잘못이다라고 한 그렇지. 거잖아요. 와. 아니 이런 판에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 와. 또 이재명인들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냐고. 이 모든 게 다 자신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충격이 엄청 크고 아마 거의 제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민석을 이재명이 보낸 똘마니로 정치권에서 해석을 하는데 네. 그 김민석이도 당대표 되기 전에도 벌써 민감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 이재명이 잘못한 거다라고 네. 이미 TV 토론에서 말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아니 그럼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지라고 그랬더니 그건 나는 이재명이 해외 출장 때문에 내가 그냥 사회를 대신 봤을 뿐이다 이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지역별로 한번 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한번 보면요, 박사님. 네. 더 충격적인데요. 서울이 긍정이 29.8, 부정이 68.1입니다. 서울에 어디 재선거 없나? 그러니까요. 서울의 긍부정 격차가 거의 40%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구 경북이 긍정이 34.6이거든요. 네. TK보다 서울에서 이재명 민심이 더 싸늘하다는 건 네. 그만큼 부동산이나 주식 경제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어떤 심판 정서가 당연하죠. 한계치를 넘어서서 부글부글 당연하죠. 끓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 주식은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 정권 탈취한 후에 저지른 부동산 그리고 증시 이 두 개로부터 직격탄 맞은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점에서 저는 이거는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이가 그래도 아직 살아날 구멍이 하나는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재명이가 진짜 궁금해하면 내가 이거 비밀이지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뭔가요? 뭐냐? 첫째, 네. 내란몰이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장 석방해라. 그 내란몰이 한 거 너네 빤히 알잖아 다. 내란몰이 중단하고 당장 대통령부터 석방해라. 네. 둘째, 부동산, 증시, 이 사법,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런 거 전부 다 원상복구해라. 원상복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받아라. 이러면은 국민들이, 그래, 그 정도 했으면, 굳이 하고 다시 생각해 줄 수도 있다. 그거 아니면은, 이 추세는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리도 없고, 부동산 증시 정상화시킬 리도 없고, 재판 받겠다고 나설 리는 더더욱 없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국민 여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저는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재명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재명이가 이거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정말 나라 생각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해준 거고 다행히 이재명이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이 세 가지를 행동한다 그러면은 제가 평가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장혜선 최고위원 말씀대로 못할 거고 안 할 거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20%대가 얼마나 또 심각하냐면 서울은 재선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선거 있으라고 막 고사 지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2심 결과 어찌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633 법칙에 의해서 내년 1월이면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고 내년 4월에 서울에 재선거가 열릴지 모른다. 이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김민석이가 이랬어요.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 지면 자기 당대표 던지겠다고.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네, 하고 있죠. 좌파들. 민주당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1년 사이에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2번 이기면 이재명 정권은 그냥 사망 선고입니다. 아니 더구나 이번에는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 질 줄 알다가 이겼죠. 아니 네. 내년 4월에 선거하면 압도적 차이로 이길 거 아니에요. 누가 나가든 여론 네. 추세가 네. 진행된다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권은 거의 끝이죠. 그리고 이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있는데 이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 다들 지금 멘붕에 올 거예요. 다 반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대로 가서 오세훈이 시장직 상실하고 재선거하면은 대참패가 있어. 그러면 진짜 나는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어. 야, 내가 몇 년 전에 한 거 있잖아, 그거. 권순일이 통해서 유죄 무죄 만든 거 내가 그거라도 한번 해줄까? 혹시 이런 생각까지 이재명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제는 이재명이 목숨 걸고 오세훈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날아가서 재선거하면 이게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한테는 2년 연속 서울시장을 이겼다는 엄청난 훈장이 되는 거고 민주당 이재명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 서울 의원들과 좌파들이 네. 사법부 멱살 잡고 야 무슨 억지를 써서라도 오세훈 살려내. 이거 서울시장 재선거 하면 안 돼.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서울에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29%라는 걸 보면. 오세훈 좋겠네. 와.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하죠. 예, 1심 그래서 재판에서 드러난 그렇습니다. 기록이나 증거들이 너무나 사실은 좀 네. 확고부동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두 가지 더 좀 짚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먼저 짚을 것은 그겁니다.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지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져요. 그런데 둘 중에 이재명 지지율 추락이 더 심각해요. 그러면 뭐냐? 이재명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몇 %라도 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아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이 눈치 볼 사람이 이제 누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보다도 지지율이 낮은데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이래라 저래라 자꾸 그래. 어차피 우리보다도 지지율이 낮은데. 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은 당 입장에서는 완전 찬밥이에요. 아니 내가 2년 후에 총선 치를 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그렇죠. 내가 2년 후에 총선 치를 건데 이재명이랑 지금 사진 갖고 찍을 일이 없잖아 이제. 지지율이 나보다도 낮은데 우리 당보다도 낮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임동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든 2%든 이재명이 지지율보다도 높게 나온다. 이재명이가 당 지지율보다도 낮게 나온다. 이게 이 좌파 진영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의 지지율이 아니 서울보다 높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재명 지지율이. 네. 그런데 이것도 지지난번 조사랑 비교하면 네. 영남권과 부울경, TK와 부울경에서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5%가. 지난번에 비하면. 예. 네. 그럼 이거는 뭐냐? 사실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이겨서 좋지만 또 2030 세대들이 워낙 이재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막 용기 백배하지만 한편에 늘 뒷머리가 좀 땡기는 대목이 뭐냐? 근데 영남권은 왜 이래였거든요. 예, 특히 우리 장혜선 최고위원 고향 부산은 도대체 왜 이래? 거기가 심각해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재명 지지율이 더 빠지고 떨어지고 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싫다는 이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뜻 네, 아니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영남권의 자유파 국민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이 한 1년 하는 거 보더니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동훈이 해서 난 뭔지 잘 몰랐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자유파 지도자는 장동혁이네. 한동훈 저것들을 정말 저 나쁜 것들이네. 이런 생각을 이제 영남권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하시게 됐다. 요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가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당대표 앉히려면 호남 유권자 몰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막 호남 반동체를 막 속도전이 뭐야? 전격전을 해야지 뭐 이러고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까지 회의에 불러가지고서 2028년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공공항 네. 다 딴 데로 기능 이전해라. 그리고 반도체 부지로 비워라.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김민석이 당대표 만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우선 듣기에 좋으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영남 사람들은? 역차별을 느끼는 거니까. 그럼 충청 사람들은? 아, 그렇네요. 아니, 비호남권 사람들은? 아니, 무슨 호남만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아, 저는 박사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서울에 비해서 영남이 왜 이렇게 이재명을 더 지지할까? 물론 거기도 부정이 훨씬 높지만 서울이 29%가 나왔는데 대구 경북 40%, 뭐 부산 37%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변하고 있는 징조다. 그렇습니다. 비호남권 차별에 대한. 네. 근데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국민의힘의 영남 의원들이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재명 정부와 대여 투쟁을 제대로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봤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영남권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되긴 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영남권 국회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우리 국민들은요, 특히 영남권 국민들은 네. 이 중앙 정치를 사실은 SNS 시대니까 우리가 SNS 뭐 페이스북 볼 때 똑같은 페이스북을 영남권의 국민들, 지방에 있는 국민들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봐요. 그렇지만 뭔가 거리를 느껴.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 특강하러 가면 제가 아침에 읽은 뉴스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뉴스를 이분들도 보셨어. 그런데도 서울에서 온 고성국이가 얘기하니까 그게 그렇구나 이러신다니까. 그런 정도로 이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의 이 이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지방 특히 영남권 국민들은 청와대 보고 여의도 보기 이전에 지역구를 먼저 보게 되니까. 그리고 다들 지역에서 뭐 다 수십 년간 형동생 하면서 지냈던 그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들이 하나같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존재감도 없고 한동훈 따라다니고 눈치 보고 이재명이랑 안 싸우고 목소리를 안 내니까. 체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대표는 맨날 올림픽 공원에 가면서 그냥 재선거 해야 된다고 막 절박하고 처절하게 외치는데 이것들은 와서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거든. 그러면 영남권의 자유파 국민들은 아니 지금 재선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들여다보면 무슨 예산 10억 따왔어요. 플래카드나 걸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조사로 나타났는데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에 가까이 있는 자들, 뭐 청와대 뭐 수석이건 장관 뭐 내각이건 뭐 이게 영남권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네요. 정말로 비중이 적어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고향이 부산이거나 또는 우리 기반이 영남이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어도 늘 영남의 민심을 들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다 영남 사람들이야.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이치로 따지면 지금 이재명과 그 쫄개들이 누굴 만나겠어요.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맨날 호남 얘기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뭐 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호남 반도체에 대한 심각한 비호남권 지역, 영남을 중심으로 한 비호남권 지역의 심각한 반발을 이것들이 아직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의 그 30%대로 추락한 이 이재명 정부수사파 정권의 이 추락세, 이거는 당분간 계속된다. 20%대까지 달려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대별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놀랍게도 60대와 70대보다 20대, 30대의 이재명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20대, 30대는 다 또 20%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시간이 지나서 이 2030들, 나아가 10대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면 될수록 좌파들이 지금 자기들이 대한민국 기득권이고 주류라고 기세등등한 게 완전히 빠른 시간 안에 역전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단독 뉴스가 나왔는데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주택 청약 비과세를 폐지한답니다. 그리고 연에 이걸로 세금 6억을 더 걷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금 6억이라는 게 나라 전체 살림으로 보면 완전 그 아주 미시적인 손톱 끝 같은 액수잖아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청년들이 청약주택 이거 청약 넣어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혜택을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는 15만 원씩 배급해주더니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축소시키고 없애버리는 정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30 지지율이 70대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본 순간 제가 네. 이 이재명 정권은 완전히 망가졌구나. 망가졌다. 네. 이게 정권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정무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선가 해요. 뭐 TF를 구성을 해서 하든지 뭔가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정책이 나올 때 이게 정무적으로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혹시 우리한테 역풍을 얻겠는지를 한 번은 점검을 해요. 한 번이 아니라 원래는 여러 번 점검하죠. 근데 저걸 딱 보면 아니 꼴랑 세금 6억 더 거두려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쇠망치를 내리쳐? 빈정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요. 정권의 정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저 정책 아이디어 낸 저 공무원 잘라야죠. 누군가 과장이건 국장이건 당장 옷 벗길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여과되지 않고 그냥 막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저는 완전히 이 이재명 정권은 정무기능의 최소한의 정무기능도 망가졌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ISA도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ISA가 뭐냐면 일정 부분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 대신에 주식에 적립을 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걸 깎겠다고 발표를 누가 했느냐? 이재명이 지가 했어요. 지가 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뒤집어졌거든요. 예. 40대도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며칠 뒤에 나와서 갑자기 호통을 쳐요. 이런 거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시행하냐? 그 괜히 엄한 구현철이만 기어다니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것도 폐지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 아닌 말고잖아요. 이게 얘가 국정 운영을 얘네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해요. IS 폐지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해보고 반응 안 좋으면 괜히 엄한 사람 혼내고 나는 그런 적 없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30 세대가 뭐 이재명 지지율 20%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요 상황은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은 되게 수도권에 모여 살아요. 많이 있죠, 아무래도. 뭐 학교나 직장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20%대 이듯이 수도권에 주로 살고 있는 2030 세대도 20대인 거예요. 20%대인 거예요. 또 지금 이재명이가 완전히 망가뜨린 부동산과 증시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이 부동산도 돈 가진 사람, 현금 부자들은 아주 정말 좋은 세월 만났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진짜 막 10년 계획, 20년 계획 해가지고 무슨 적금 붓고 어떻게든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내 집 한 칸 마련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열심히 정말 개미처럼 살던 이 청년 세대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성실하게 사는 청년들이. 네. 그리고 또 증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이게 증시가 오른다고 하니까 또 막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야말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비투해가지고 그동안 막 쌓아놨던 이 주식하려고 쌓아놨던 적금 깨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던 청년들이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 분노는 동시에 배신감, 상실감, 박탈감, 그다음에 절망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회복이 안 될 거다. 그런데다가 더 황당한 거는 그래도 정당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전당대회나 이런 거 하면은 그래도 청년 어쩌고 저쩌고를 떠들게 돼 있어.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거 그냥 코스프레용으로라도 떠들게 돼 있어. 말은 하죠. 네. 아니라도 척이라도 하죠.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대에서 청년 얘기 나오는 거 들었습니까? 정청래하고 김민서이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만 있지 무슨 민주당을 청년 정당으로 이런 게 단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20대 30대 여성들까지 다 돌아선 거예요.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때문에 특히 맞아요. 여성들이 분노했거든요. 맞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이재명 종북사파 정권의 대추락 이건 앞으로 계속되고 반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죠?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